안녕하세요. 구리뷰의 구리입니다.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시작할 리뷰는 바로 넥슨에서 서비스하고 슈퍼캣에서 개발한 모바일 게임 바람의 나라 이언입니다. 우선 바람의 나라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보자면 1996년 4월 5일 처음 서비스를 시작하여 19년도 기준 자그마치 23주년을 맞은 국내 최장수 온라인 게임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 서비스를 하고 있는 MMORPG로서 그야말로 국내 게임 역사에 큰 획을 긋고 있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바람의 나라는 환수, 각인, 돋보기 등 게임 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온갖 캐시 아이템의 범람으로 장비의 밸런스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최고가 아이템은 수백만 원을 호가하며 기본적인 사냥을 위한 세팅에도 수백만 원의 장비를 필요로 하여 결국 급격한 고인물화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는 유저 수가 감소하여 고가 장비의 거래가 줄고 시세가 반토막이 나버려 고인물들조차 장비를 처분하지 못하게 됐고 결국 빠져나갈 수도 진입할 수도 없는 개미지옥 같은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옛날을 추억하고 진입 장벽이 높아진 현재의 바람의 나라에 진입을 어려워하는 유저들을 위해 넥슨에서는 2016년 7월 10일 바람의 나라 20주년 간담회에서 9버전 바람의 나라를 추억하는 분들을 위해 9버전 업데이트를 준비 중입니다 라고 클래식 서버의 오픈을 예고하여 많은 유저를 설레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신버전 바람의 나라에 9버전 스킨만 씌운 구여성 맵만 추가되어 9버전 바람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던 유저들에게 욕을 그야말로 배 터지게 먹었어요. 아니 이거 뭐 단팥 없는 단팥빵, 홍철 없는 홍철팀도 아니고 겉으로 살짝 티만 낸 거야, 티만. 어찌됐건 이렇게 이런저런 사건 사고와 함께 신뢰도를 잃어버렸던 넥슨이지만 2018년 지스타에서 발표한 모바일 버전 바람의 나라 연애 프리뷰 영상은 유저들이 추억하던 바람의 나라를 생각보다 굉장히 잘 구현하여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9년 8월 21일 오전 11시부터 CBT를 시작해 유저들이 직접 바람의 나라 연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게임의 시작부터 보자면 생각나. 과거 초등학생 때 PC방에서 바람의 나라를 켤 때 나오는 BGM, 이미지 상당히 제가 추억하던 9버전의 바람의 나라와 동일한 점이 많아 처음에는 9버전의 요소를 적당히 간소화해서 모바일 플랫폼에 잘 안착시켰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진짜 9버전 바람의 나라의 형태로 한 칸 한 칸 움직이고 이동 모션, 공격 모션들이 툭툭 끊겨 보이면 답답할 텐데 이를 9버전의 이미지를 사용하되 프레임을 높이고 모션을 세분화하여 모션은 부드럽게 추억을 떠올릴 수 있게 적절한 타협점을 찾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운드. 사실 사운드는 과거와 현재의 타협이 필요가 없는 부분인 만큼 추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예전에 사용되었던 효과음들을 그대로 가져온 느낌이었어요. 이 역시도 본편을 착실하게 구현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어요. 그럼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임성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조금 많아요. 오픈월드 시스템을 적절하게 구현하였고 9버전 모델링도 잘 살렸고 본편에 있는 아이템을 그대로 가져온 것도 좋았는데 강화, 돌파, 각인 등 저희가 모르던 현재의 바람의 나라 시스템을 상당히 많이 가져왔어요. 아니 바람의 나라를 즐겼던 사람이 가장 많았던 건 길게 잡아봐야 05에서 06년도 정도까지인데 그때까지의 바람의 나라를 추억하고 기억하던 우리들이 모르는 현재 바람의 나라에 있는 기능들이 있는 거야. 물론 기업 이윤상 과금 모델로서 이런 부분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과할 정도로 세분화된 옵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과투자를 요구하게 되어서 결코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이건 페이 투 윈 요소거든. 돈으로 부가적인 기능을 사는 정도가 아니라 캐릭터가 직접적으로 강해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뭐 국산 게임 중에 이런 거 없는 게임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 힘든 판이고 그래 넥슨인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니까 라고 생각하자면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도 게임성이 너무 별로야. 우선 퀘스트는 왔다 갔다 훈련소에서 연병장 구르던 때가 생각날 정도로 똥개 훈련을 엄청나게 시켜요. 그 와중에도 역시나 과금 모델로 보이는 순간이동 비서가 있는데 뭐 이 정도는 귀여운 수준이니까 그렇다 치겠습니다. 그렇다면 퀘스트 내용 자체는 어떠한가? 퀘스트 내용 또한 너무 단순해요. 뭐 몬스터 20마리, 30마리 사냥해와라, NPC 누구한테 가서 말 걸고 와라 이건데
오픈 월드 게임에서 유저 수가 많으면 몹으로 어떻게 20마리 30마리 잡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슈퍼캣에서 내놓은 대안은 몬스터의 피통을 이따만큼 늘려놓고 몬스터를 한 대라도 타격하면 퀘스트 요구치가 상승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싱크빅 도단하는 아이디어지. 사람이 물려 몹 잡기 어려울 거 걱정해서 몬스터 피통을 키워놓는다니. 보통은 채널 세분화, 개체수 증가, 퀘스트 필요 개체수 경감 등을 생각할 텐데 덕분에 몬스터는 여러 유저에게 맞는 걸 기준으로 만들어져서 옛날 같으면 스킬 한 방에 죽을 쥐들이 5대 6대를 맞아야 죽고 2-3 방에 잡았던 뱀들은 10대가 넘게 하루 종일 때려야 한 마리가 줄랑말랑해요. 결국 슈퍼캣에서 내놓은 대안이 단체로 사냥할 땐 괜찮은데 오히려 솔로 플레이 할 때 벽이 되어버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뭐 그래도 옛날처럼 손으로 일일이 컨트롤하는 것도 아니고 자동 사냥이 도와주니까 그러려니 넘어갈까 하는데 이 자동 사냥이 또 문제예요. 몬스터를 치면 때리던 몬스터나 똑바로 한 마리 한 마리 잡으면 되는데 타겟팅 시스템이 어떻게 된 건지 여기저기 튀어요. 그래서 이 몹 때리면서 저 몹 때리고 저 몹 때리다가 그 몹 때리고 거의 뭐 사냥터에서 몰이 사냥하던 비매너 유저 플레이가 생각나는 난잡한 사냥을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젠 컨텐츠라고 레이드, 탑 등 입장 횟수 제한의 던전들이 있는데 레이드도 한번 즐겨봤어요. 근데 레이드도 자동 사냥의 연장이야. 사람들이랑 랜덤으로 파티를 매칭해서 던전에 입장을 하는데 자동 사냥을 눌러놓고 몬스터를 잡고 파티원 중 한 명만 다음 맵으로 이동하면 다른 파티원 전체가 다 자동으로 이동돼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결국 자동으로 사냥하는 형식이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동 사냥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도 뭐 다른 유저들, 고레벨 유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후반부에 가면 보스들의 패턴에 혹은 특성에 맞게끔 공략을 해서 잡는다고 하는데 글쎄 캐릭터 움직임의 한계가 절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CBT니까 서버렉은 그렇다고 쳐도 조작 자체가 핸드폰으로 즐기기에 적합한 조작법이 아니에요. 모바일 게임이라고 나온 것이 과연 스마트폰으로 이용이 가능하냐인데 이거는 스마트폰으로 구동이 된다 뿐이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구경하는 게임이에요. 스킬을 쓰려면 몬스터를 직접 지정해야 되고 스킬을 눌러야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두 손을 받치고 엄지손가락으로 몬스터를 눌러 지정하고 스킬을 누르고 더군다나 근거리 격수 같은 경우엔 방향까지 지정을 해줘야 돼. 그리고 수동으로 한다고 그렇게 큰 플러스 요소가 없어요. 오토랑 비슷해. 수동의 메리트가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되더라고요. 결국 여태까지 총합한 결론을 내려보자면 잘 꾸민 바람의 나라 옷을 양사냥 게임을 잘 씌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중간중간 잘 타협한 요소들, 그래픽이라던가 이미지, 그룹 사냥 등 본편을 잘 구현시킨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픽, BGM 등을 옷으로 표현하면 내용물은 다른 양사냥 게임과 다르게 눈꼽만큼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좌측 상단에 요거 아니 무슨 드래곤볼도 아니고 우르가 스카우트 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투력 측정기가 있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모바일 게임 특성상 간소화는 굉장히 중요해요. 공격력, 체력, 방어력 등 세부 수치를 전투력으로 직관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유저들에게 일종의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일반적인 캐릭터의 강함을 볼 때 가장 간단하고 좋은 거니까.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돈 조금 쓰면 캐릭터가 강해지는 게 바로 보이는 과금을 유도하기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여태까지 전투력이 있던 모바일 게임들은 대부분 페이투윈 요소가 너무 강했어. 까놓고 페이투윈 요소가 뭐냐 하면 전투력을 올리려면 돈을 내라 이거야. 하루 종일 핸드폰 터지도록 게임 켜놓고 사냥해서 전투력 기껏 1000 올려놨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캐시 아이템 사서 장비 몇 번 강화하고 옵션 재설정 몇 번 하면 전투력이 2000, 3000 말도 안 되게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물론 CBT에 실제로 이런 과금 모델이 나온 것도 아닌데 너무 성급하게 보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바람의 나라 연에서 예상되는 과금 모드들을 하나하나 찾아봤습니다. 제가 CBT 기간 동안 하루 종일 바람의 나라를 즐긴 건 아닌데도 과금 모델은 너무 많이 보였어요. 하나하나 열거해 보자면 환수 뽑기, 환수 조합, 장비 강화, 옵션 각인, 순간이동, 자동사냥. 과금 모델에 자동사냥이 왜 들어가냐고요? 스필 뉴시라고 19년도 초
그러니까 올해 1월에 넥슨에서 새롭게 서비스한 게임이 있는데 거기서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11,000원짜리 상품을 팔았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바로 무접속 플레이. 아니 무슨 관상용 물고기 사다 놓고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이젠 구경도 안 하는데 돈을 내야 된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검은 사막 모바일에서도 흑정령 모드, 심지어 원조 건물주 게임인 리니지 M에서도 무접속 사냥 모드를 추가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모바일 게임의 일반적인 과금 모델이 될 것 같은데 바람의 나라 역시 넥슨의 게임이고 이런 좋은 과금 모델을 포기할 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게임 내적인 영향보다는 시스템적인 과금 모델이냐? 그렇냐고 묻는다면 그것도 아니야. 분명히 팔 거예요. 강화 확률 보장하는 캐시 아이템, 능력치가 부여된 꾸미기 요소, 하우징도 팔아먹을 건 물론이고 결국 PC 바람의 나라와 별반 차이가 없는, 아니 오히려 고삐 풀린 망하지 마냥 과금 모델이 쏟아져서 과금 없는 유저는 밑바닥 깔아주고 전투력 높은 건물주 아저씨들끼리 구름 먹고 사냥하면서 장비 모으고 할 게 분명하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자면 솔직히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하지 마세요. 물론 본인이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추억이 있는 게임을 하겠다는데 제가 뭐 뜯어 말릴 수야 없겠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플레이 해보려면 과금하지 마시고 한 두세 시간 천천히 즐겨보세요. 추억은 추억으로 두었을 때 가장 아름답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첫 번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